국가들 그러니까 적국도 아닌 우방 국가인 한국,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자료들 또 관련되는 도감청에 있던 자료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미국에 뭐 이렇게 정보기관들이 많습니까? 거기에는 김성환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했던 대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최고 사령탑들이 했던 대화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고요. 네. 우크라이나 무기 관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해 2월, 3월 초에 이제 집중적으로 유출되기 시작했고요. 러시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다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자, 김성환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대화 내용인데 이 대화 내용이 어디 사무실에서 이야기한 건지 아니면 휴대폰으로 통화한 건지 그건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런 얘기는. 네. 네,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 국방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뭐 이 사안을 이제 그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법무부의 조사를 공식 의뢰하겠다. 지금 이제 정보기관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국방부도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한테 수사를 의뢰하겠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말이죠. 예. 예. 자, 이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국이 올해가 또 우리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감청하고 있다는 건데 우리 대통령실 입장 어떻게 나와 있어요? 뭐 지금 대통령실은 이제 그 사실 확인, 팩트 체크가 이제 먼저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협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네. 이런 이제 그 입장이고요. 뭐 제가 보기에 그 조금 이렇게 유출경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내용 중에도 조금 이게 그 상식이 안 맞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뭐 내용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다 알고 있는 무기 지원에게는 기본이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혹시 뭐 러시아 측의 장난이 좀 있는 건지 이런 이제 그 좀 경위나 내용도 좀 더 파악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지금 김홍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서정 평론가께서는 보도 내용 팩트부터 좀 챙겨봐야 된다는 건데 뉴욕타임즈에서 다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권 침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국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정국 변호사님이 외교안보 잘 하시는 분인데 저렇게 얘기해서요. 이거는 심각한 주권 침해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위 관계자들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외교적인 기밀사항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한미 정상 간에 어떤 대화를 할 것이며 또 한미 정상의 의제 그리고 거기 걱정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서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까지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의 모든 스탠스가 다 외교적 기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더구나 동맹국가 아닙니까? 제가 카투사 출신입니다. 네. 미국과 우리 한국 이 양국 간에 있잖아요. 서로 치밀하게 치열하게 동등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서로를 존중해야만 양국의 동맹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밀, 우리 고위 당국자들 사실상 대통령 생각도 다 들어있는 것들이 여기 이 외교안보 실장 생각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정부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처럼 이미 다 적은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외교 사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지만요. 단호하게 항의하고 한미 간의 동맹의 체계 서로 존중하는 동맹으로 바뀌어야지. 이렇게 미국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도감청됐다. 그것도 불법적으로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SNS 이렇게 쓴 건데 오늘 대통령실이 한심하고 비굴하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서정익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나 이준석 의원도 아니죠. 뭐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과연 이렇게 같은 당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야당보다 더 대통령실 앞장서가 공격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 당에 말라붙어 있습니까? 그건 나가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비판이고요. 그걸 공격으로만 해석해야 될 일일까요? 나라를 아니 감정적으로 앞나르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한심하고 비굴하다고요. 이 이상 이렇게 감정적 팩트도 없이 그냥 한심하고 비굴하다. 이게 같은 당에서 먼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없고 이 정보 수집에 동맹국이 왜 놉니까? 지금 이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외국 가면 화장실에 그 자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수거합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수집하느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북한의 동맹국인데 서로 이게 정보 수집은 제일 많이 합니다. 옛날에 2013년에 독일의 메르켈 핸드폰도 이게 미국이 감청했어요. 제 말은 이게 정보 수집에 적국 동맹국이 없는 거예요. 정보는 오로지 국익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서 이게 네. 저는
미국이 하는 걸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여기서 이게 뭐 동맹국끼리 그거는 이게 정치 현실을 모르는 게 이상 도덕이다. 북한 중국을 얘기하는 거는 약간 좀 이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말은 이게 미국이 그러면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안보실을 이 감청을 했는지 도청을 했는지 뭘 깔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행위에 대해서 뭐 동맹국이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괜찮다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이게 마키아벨리나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 도덕적으로 선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대비를 해야죠. 우리가 도청 안 당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노력을 해야지 동맹국이니까 순진하게 안 할 거고 뭐 적국은 해도 됩니까? 그래서요. 자, 그런 그러면 차원의 도덕의 알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도청을 안 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감청이 대통령실을 작년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졸속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관련해서 오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합니다. 사실 참. 벽에 도감청 장치는 그냥 뭐 판넬을 붙여서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예. 또 더 문제는 그 대통령실 바로 옆에 100m 가까이에 미군 기지가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옛날 말 같으면은 창호지 문종이 문에 문 옆에 앉아 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방 안의 목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도 다 들리잖아요. 예. 네. 지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육군 대장 출신이고 작년부터 이전할 때 이런 도감청 우려를 많이 표했단 말이에요. 지금 표현이 그거예요. 창호지 옛날 우리 시골집에 있으면 창호지 문 안쪽에 있는 얘기 다 들리는 거 아니냐. 미군 부대 시설이 100m 옆에 바로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창문은 뭐 무슨 감청 방지 필름으로 돼 있어서 괜찮은데 벽에 타고 들어가는 전선 이런 부분은 이거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했잖아요. 용산 미군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아, 그 안에 카투사 네, 카투사인데 제가 용산에 있었어요. 국방부 그런 데서 근무했어요 그러면? 바로 아니 맞은편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용산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했죠. 예. 미군 부대 하나하나가 다 철저한 그런 보안과 그 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까이 있고 사실은 서로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요. 정보는 주고받지만 그러나 항상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우리 군이죠. 우리 한국군 그리고 미군에 대해서 서로 간의 그런 경계 조치를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용산으로 대통령실 옮기는 데 있잖아요. 졸속공사 이루어졌고 벽면공사 제대로 안 됐고 거기 공사하는 분들 신원조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약서만 받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 지금 일하는 인부들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작년에 일했던 예, 인부들? 공사하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를 다 짚어야 된다는 김병주 의원의 충정에서 나온 말이고요. 자, 그러면 서정욱 변호사님, 자, 이 도청 장치 이 방지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작년에 문제가 심각하고 졸속이었던 것 같다. 이 김홍 박사 이런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게 이런 분이 대장까지 한 게 진짜 한심해요. 정말 이게 이런 분이 대장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 간 건물이 어느 건물입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국방부 건물이고 합천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 100m 앞에 미군이 창호지 옆에 있으면 그러면 국방부나 합참은 전부 이게 도감청 다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본인이 대장까지 하신 분이 이걸 못 막았어요? 지금 이게 우리 군은 방어가 된다잖아. 도감청 방지가. 근데 본인은 대장까지 하신 분이 창호지 옆에 미군 부대 있다고 그럼 이게 저는 안보 중에 도감청 중에 제일 위험한 게 군사 안보 아닙니까? 국방부 건물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100m 앞에 있고 뭐 벽이 이상하고 잘못되면 옛날에 국방부나 합참이 다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 반성부터 해야죠. 지금 이렇게 할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그게 아니고 용산에서 카투사를 했다는 우리 김홍국 박사님도 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자꾸 김병주 의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의원은 입법부의 소속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당연히 국회의원에서 할 일이죠. 저는 김병주 의원의 이런 충정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여기서 무슨 뭐 마치 국익을 버리는 것처럼 지적 그거 아니죠. 잘못된 행정부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뚫린 게 아니라 용산에 공사를 새로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걸맞는 과거의 청와대 제가 청와대 출기자하면서 있잖아요. 엄청난 보안 시설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뭐
우리 79 저는 못 앵커- 가봤어요. 저는 거기서 사실상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자주 가서 봤었죠. 엄청난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옮겨오면서 그 시설들을 정착하는 과정들 모든 것들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거죠. 당시 결정도 얼마나 지금도 저는 왜 용산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백악관처럼 시민들이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보안 요원들 서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 하나하나를 짚어서 정말 대통령실이 잘하게 하는 게 이게 바로 국회의원의 역할이고요. 미국의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으로서 당연히 화를 내야지 미국이 하는데 그 못 막은 우리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면 도둑놈 놔두고 지금 우리 저 가족들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잘못된 태도죠. 유튜브로 후다당께서 도감청한 사람들 미국 쪽이겠죠. 먼저 비판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민주당 외통위에 국방위 정보위 의원들이 감청 논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오늘 이 불법 도감청 심각한 문제다라고 얘기했고요.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단호하게 입장을 발표해서 미국의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 이거는 특대형의 정말 대형 보안 사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대비하고 이 문제를 막을 수 있었느냐. 못 막았기 때문에 더구나 이게 지금 미국의 게임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디스코드라는 얘기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게 나오게 된 게 이 2015년에 만들어진 커뮤니티인데요. 지금은 거의 회원 수가 1억 명 억대에 가까운 그런 그 숫자. 커뮤니티 거기에서 이게 유출이 된 것이다. 커뮤니티의 맨 먼저 지금 현재까지 뉴욕타임스 보도와 이걸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요. 네. 누군가가 당시 회의장에서 이 서류를 입수했어요. 주머니에 살짝 넣어가지고 잡기 위에다가 이걸 카메라에 찍었습니다. 네. 찍었는데 그 내용을 사진 그 자체를 이 게임 커뮤니티인데 이게 교육 굉장히 활성화된 커뮤니티에 이걸 거기에다 유출을 시켰군요. 거기에 올린 거죠. 사진을 이제. 그 자료 사진을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뭐 그러면 텔레그램- 거기에 그 뉴욕 타임즈에 그게 그대로 게재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한 전 실장하고 외교안보 전 비서관이 나눴다는 나눴던 대화. 우크라이나 관련 얘기가 거기 사진에 찍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문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사안이 되고 동맹국에 대한 불법 도감청이거든요. 이거는. 합법적인 것도 아니고요. 저 들어오시기 전에 저 밖에 PD가 재빨리 여쭤봤는데 그 직접 취재해서 결과까지 알려주셨네요. 짧은 시간에 제가 좀 정말 대단한 검색을 했습니다. 그 영어가 다 읽혀요? Yes, I can. 네, 카투사를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예. 자, 손정익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정부하고 여당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작년 이전할 때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게 그걸 팩트 체크부터 계속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이게 국방부 우리가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국방부 건물을 다 뜯고 새로 건물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벽이 이상하다면 그러면 옛날 국방부 합참도 다. 근데 그거는 국방부고 지금은 대통령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이 들어가 근데 있는 그 대통령. 제일 중요한 게 군사 기밀이거든요. 기밀 중에 국방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통령 이번에도 외교 아닙니까? 따라서는 벽을 완전히 새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도감청이 된 건지 아니면 그거와 관계없이 도감청이 가능한 건지 또 이게 도감청은 실제 된 건지 유출은 어떻게 해서 된 건지 내용도 좀 황당한 게 있으니 이걸 이게 팩트부터 차분하게 대응해서 이게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덮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유튜브 청취자 이 문자 있었잖아요. 예. 도감청을 한 미국부터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도감청을 했는지 부터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도감청을 했으면 주권 침해로 규탄하자는 거죠. 재발 방지 사과도 요구하고 제가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이게 터지자마자 벌써 이게 천공부터 옵니다. 대통령실 천공부터 이런 식으로 이게 자꾸 공격을 위한 공격부터 하니 감정적으로 좀 차분하게 여야가 머리 맞대고 우리가 이게 외교나 이런데 국익 이 최우선이지 왜 정쟁을 자꾸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같이 대책을 논의해 보자고요. 선호가 틀린 거죠.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주권 침해가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강력하게 항의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입장 나오고 틀린 팩트는 무엇인지 또 우리 쪽에 이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미 주권 침해가 된 것은 전 세계 지금 침해를 당한 동맹국들 있잖아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홍욱 박사님은 일단 주권 침해니까 항의부터 해야 된다는 거고 서정욱 변호사는 팩트 체크부터 해야 된다는 건데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제 26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 미국 가잖아요. 그 전에 우리 대통령의 어떤 뭐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보세요? 물론 이제 그 사실 조사를 해서 도감청이 분명하다면
이거는 이제 엄중하게 그 항의하고 옛날에 메르켈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 때 엄중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팩트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다 해서 이걸 팩트도 안 놓은 걸 그러면 단정해서 무조건 방문을 취소합니까? 이런 게 국익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에서 저희가 감정적인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자, 김호국 박사님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외교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주권 침해가 됐습니다. 우리 안보실장과 비서관이 나눴던 대화 그리고 우리의 외교적인 기밀들이 그대로 노출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주권 침해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부터 이미 팩트 체크는 우리 내부의 팩트 체크, 미국에 대해서 요청하고 그러나 미국이 이걸 시인하겠습니까? 미국 외교 잘 아시잖아요. 절대 NCND 그리고 우리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두 분 의견 외교적 절차 듣겠습니다. 밟아야죠. 네. 자, 아까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드렸던 미 정보 당국의 한국 고위 인사 감청 논란 지켜보시면서 6글자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합니다. 우방국 뒤통수, 방미 연기해라. 6글자 맞네요. 당당히 나서라. 강력 항의가 우선. 주로 이런 의견이 대체로 더 많습니다. 도둑하고 협의? 요거는 서주웅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가요? 도둑이라는 게 이제 도감청한 미국을 지칭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퀘스천 마크를 달아주셨네. 총체적 문제다. 만만하게 보임. 자,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총수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명을 줄이느냐, 비례 강화할 거냐, 전국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이제 나흘 동안 열립니다. 지금 주요 쟁점은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김욱 박사께서. 네, 나흘 동안 열리는데요. 예. 일단은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문제 그런 사안이 있고요. 현재가 우리나라가 소선거구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각 다른 정당들도 이 의원들도 한 정당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의원들 선출될 수 있는 걸 만들자는 건데 거기에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예. 현재 폐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예. 그리고 거기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데 적용 지역을 뭐 도농간에 할 것이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래요. 이런 부분들 같이 하고 그다음에 의원 축소 문제도 들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려운 개념들인데 자, 서정혁 변호사님. 근데 토론이 앞으로 나흘 동안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예. 그렇죠. 다들 모여가지고 오늘 토론이 잘 될지 걱정인데 김기현 당대표는 오늘 의원 정수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이제 민주당을 압박하던데요, 서정혁 변호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개혁이라는 거는 국민의 뜻 아닙니까? 네. 국민이 원하는 거 하는 게 개혁이죠. 지금 이게 국민들이 국회 제일 불신합니다. 국회 제일 비판합니다. 국회 수 줄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입니다. 국회 그다음에 두 번째 특권 없애라는 게 압도적이에요. 정말 이제 말도 안 되는 불체포 면책 특권부터 온갖 특권 좀 다 없애고 그다음에 숫자도 많아요. 저는 뭐 충분히 줄이도 된다. 미국의 상하원 다 합쳐봤자 몇 명입니까? 우리나라보다 이게 인구 대비하면 훨씬 적어요. 저는 숫자도 많은데 온갖 이게 보좌진 9명 데리고 뭐 합니까? 온갖 특권 100개 넘는 누리면서 정말 이게 국회 제대로 특권 줄이고 의원 축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 특권 줄이는 데는 저도 하여튼 모든 국민이 그거는 찬성할 것 같아요. 그렇죠. 특권을 줄이되 일자라게 만드는 거.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의원수 줄이는 문제는 불가능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가능하다. 막판에 흐리기 위해서 들고 나온 마치 국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그래 이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줄이기 위해서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30명 축소 요 얘기하시는 30명 거죠? 축소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회의원들 현재 입법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을 이 하는 역할들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아까 서정욱 님은 뭐 보좌관 숫자 많다고 하는데요. 외국은 미국 가보시면요. 보좌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보좌관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일을 잘하고 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가 잘못됐던 거죠. 보수 중심의 또는 뭐 아니 그러면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네. 시간은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몇 명이라고요? 서정혁 변호사님. 9명까지 들. 미국 국회의원은 얼마나 있어요? 미국은 10명에서 15명까지 됩니다. 훨씬 많네요, 미국은. 왜냐면요. 미국은요.
정책을 표방하는 의회의 입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입법부인 의회의 존중합니다. 외교 같은 경우는요, 미국은 상원에서 다 하지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우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보좌관은 있는데 실제 정책을 다룰 수 있는 보좌관 숫자가 살상 그래서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자, 의원 수 줄이는 건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폐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현동 그 대표제 폐해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저는 의원들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 그리고 압박을 가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사실은 숫자를 비례대표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국민들 여론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현재 국민들과 입법부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큰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잘못됐던 몇 가지 폐해들은 바로 잡아야죠.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국회의원 수 줄여라, 놀러 다니고 일도 제대로 안 하더만 또 무보수로 국민을 위해 일해라 이런 의견도 무보수는 너무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기현 당대표가 내년 총선에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을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간에는 내년 총선에 검사들이 대거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검사라고 해서 불이익 받아도 안 되고 또 이게 특혜를 누리도 안 되고 검사 출신도 이게 똑같이 기준에 따라서 공천 기준이 있잖아요.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예를 들어 이제 한동훈 장관처럼 검사 출신도 이게 인기 있으면 공천 받는 거고요. 또 이게 그게 아니면 못 받는 거죠. 제가 보기에 뭐 몇십 명이 대거 청와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괴담이고요. 네.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나 한 몇 분 정도는 이복경 경감원장이나 지금 이게 거론은 되고 있는데 뭐 알고 계신 건 없고. 아니 뭐 한동훈 장관이나 이복현 이런 분들에게 놓을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는 너무 이렇게 뭐 가짜뉴스 괴담으로 뭐 대거 40-50명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서정욱 변호사님은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 정보당국의 한국 고인사 감청 논란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6글자를 받았습니다. 진짜 동맹 맞아? 동상 이몽 동맹 할 말은 좀 하자 이렇게들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도 마지막으로 6글자 감청 파문 보시면 어떤 생각 드시는지 먼저 김홍욱 박사님부터 해주세요. 3, 2, 1. 절대 용납 못해. 확실하대요. 절대 용납 못해. 자, 이어서 서정욱 변호사님 해주세요. 3, 2, 1. 사실확인 먼저. 확실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똑같이 평가를 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김홍국 박사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뭔 뜻이야 차우차우가?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 두 분 추첨했습니다. 8678 5000번님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 부분 때문에 이 노래를 선곡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